사이다 무비튼.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2년 만에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누나네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익숙하지 않은 해외 생활에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들었지만 그때 이후로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서 귀국한 순간 놀랐습니다. 누나는 육아휴직을 내서 일을 쉬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저녁만 되면 울어서 누나는 수면 부족인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쯤 누나는 매형한테 아니 계속 자게 잘 좀 할 수 없는 거냐? 하여튼 언제까지 울게 둘 거야? 너는 엄마 실격이다. 그렇게 매번 몰아세우고 있었고 자신의 육아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형이 오늘 밤은 내가 볼 테니까 자고 있어 라고 누나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 일이 하고 매형을 걱정했지만 나는 아기 재우는 게 특기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재울 때는 1시간마다 깬 아기가 그날 밤은 깨지 않았고 매형도 아침까지 충분히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봐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매형을 누나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매형은 육아가 능숙하다고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내가 저녁에는 봐줄게 라고 할 때마다 아이가 저녁에 우는 날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매형은 이웃집 사람들한테 내가 봐줄 때는 저녁에 우는 일이 전혀 없는데 아내가 봐줄 때는 맨날 울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이웃들과 같이 누나가 무능하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자 누나는 왜 나랑 있을 때만 우는 걸까? 하며 괴로워하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분유도 주고 있고 기저귀는 깨끗하고 안아줘도 울었습니다. 나중엔 아이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얌전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몇 시간마다 우는 아이도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 누나는 궁지에 몰릴 때까지 몰려서 거의 육아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매형의 막말이었습니다. 누나는 더욱더 병들어갔고 저녁이 되면 매형한테 시끄럽네. 내가 하는 것처럼 빨리 재우라고. 이 무능한 여자야. 라고 욕을 듣게 되니 점점 누나는 정서불안에 걸리고 그 후에는 잠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수면제를 먹으면 깊이 잠들 수 있으려나? 하지만 만약 먹고 나서 아이의 목소리까지 안 들릴 수도 있고. 그 당시 매형은 불면증에 수면제를 상비약으로 먹고 있었지만 누나는 거기서 문득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약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줄고 있던데.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진찰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 달보다 더 일찍 병원을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급 상자를 열어보니 역시 병원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잠든 그날 밤 우연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눈이 떠져서 아무런 의심 없이 아이의 방을 쳐다보았더니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 왜? 게다가 토까지 했어. 아이는 토를 한 상태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매형을 깨우고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아보니 자는 동안 토사물이 목에 걸린 게 확인되었습니다. 갓난아이는 질식으로 이어져 호흡곤란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누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절망적인 건 그 뒤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혈액 검사를 했더니 수면제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라고 의사가 물어보길래 누나는 패닉이 되었습니다. 수면제? 대체 무슨 말이지? 자신은 전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매형의 비상약이었으니까요. 있잖아, 설마 당신이 그런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형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애가 조용하면 너도 쉴 수 있잖아. 갓난아이는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약에 의존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며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누나도 의사도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의사는 고체 형태인 수면제를 매형이 어떻게 해서 먹게 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매형은 자신이 자기 전에 수면제를 가루로 빻아서 분유에 넣어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분유를 만들 때 따뜻한 물로 섞으니까 그 열로 약을 녹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누나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매형의 얼굴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는 거야? 수면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야? 어른이 많이 먹어도 죽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생후 몇 달 지나지 않은 아이한테 먹이다니 애를 죽일 셈이야? 매형이 먹고 있는 수면제는 성인용으로 꽤 성분이 강했으므로 신경계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왜 자신이 좀 더 일찍 눈치채지 못한 건지 자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매형에 대해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열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매형은 계속해서 누나를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했고 자신만 아이를 걱정한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부 수면제를 먹여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어른도 먹으면 잠들어 버리는 수면제를 갓난아이한테 먹이다니 머리가 돌아버린 거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토하고 나서 바로 잠들어 버린 것도 아마 너무 강한 성분으로 우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걸 알게 된 누나는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 애가 죽으면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꺼져버려. 그렇게 폭발했고 간호사한테 이끌려 안정제를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형은 의사한테 계속해서 혼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입원한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그 병원에 매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사 쪽에서도 성인의 약을 아이한테 먹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어른을 처음 본 건지 매형의 진찰을 봐주는 주치의한테까지 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네는 아이를 죽일 셈인가? 성인용 수면제라고. 유아한테, 그것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한테 먹이다니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약은 제대로 된 양과 복용법을 지키는 건 애들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자네한테는 더 이상 약을 처방해주지 않겠네. 라고 호되게 당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아이는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고 누나는 바로 양가 부모님을 불러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형이 저지른 미친 짓을 폭로했습니다. 그 결과 매형은 양가의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특히나 시댁 쪽 부모님의 분노가 엄청나서 매형은 얼굴이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았고 이 녀석은 자신의 아이를 죽일 셈이었던 거냐? 나는 단지 잘 자고 싶어서. 나이 처먹고 아이한테 수면제를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못한 거야? 너는 아버지, 아니 인간 실격이야, 이 쓰레기 같은 녀석아. 그렇게 소리쳐대서 혼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인간도 아니야. 밖에 나가 뒤지든 말든 마음대로 해. 매형은 거기서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으며 울었지만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매형과 누나는 당연히 이혼하게 되었고 누나는 매형한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는 시댁 식구들도 협력해 주어서 전액을 바로 지불해 주었고 후유증이 남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도 전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그 후 바로 회복이 되어서 모두가 걱정했던 후유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아이도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며 그때 있었던 일이 거짓말인 것처럼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는 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의외로 조카는 성적 우수, 스포츠 만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매형은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가 매형 회사 동료의 사모님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소문이 퍼져서 저 사람 자기 아이한테 수면제를 먹였대. 수면제를? 그것도 애한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소문이 났고 경멸의 눈초리를 받게 되어 있을 곳이 없어졌고 회사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약도 처방해주지 않아서 수면 부족이 이어졌고 우울증까지 걸려서 지금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